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의 관점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물량으로 정말 중요한 메이저 코인들을 팔고 이런 행보들보다는요,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더 용이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이번 주는 이른바 빅위크라고 해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와 각종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FOMC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현재 촬영시장 기준으로 FOMC 미팅을 무사히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반등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8월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점검해 볼 테니까요. 우리 크롱님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거시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키워드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좀 좁혀보자면은 관세와 금리, 유동성, 이런 키워드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유동성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왔던 지표 중에서 글로벌 램2 통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글로벌 램2 통화는 한번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시점까지도 일단 상승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국채 차원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시중에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원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FOMC 미팅을 통해서 이번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는데 9월 전망까지도 현재 동결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은 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주지 않는가?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계신 크롱님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도 좀 답답한 국면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관세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가 지금 막 시장에 조금씩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에 이 관세에 대한 여파들이 인플레이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섣불리 금리까지 인하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거침없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각에서 즉 이번 FOMC 미팅에서 이번에 0.25%를 내리는 거 괜찮다라고 동일한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 두 사람은 일단은 이번 달에 한번 내려보고 만약에 상태가 안 좋으면 9월에 동결하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입장을 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강하게 내려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 부분들은 미국의 국채 구조와 지금 관계가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이 5조 달러 정도의 빚을 더 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져야 되는데 그때 이자 비용이 너무 높게 됐을 때는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 국채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이 단기 국채 수요가 머니마켓 펀드나 이번에 통과가 됐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수요들이 이 두 가지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자칫 잘못됐을 때는 시중의 유동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사이에서는 뭔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경제 이슈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다면은 자, 이번에는 내부적인 이슈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부적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호재는 계속해서 큰 기업들 위주로, 큰 기관들 위주로 비트코인을 폭발적으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죠, 이더리움을 비롯한 메이저 알트코인까지도 폭발적으로 매집, 채택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 채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통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발표된 기사 중에서는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본인들의 고객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런 기사들도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호재들은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대표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401k가 주식과 채권 위주로 구성이 됐다면, 즉 미국의 퇴직연금이죠.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금 같은 여러 자산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도장을 찍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완전히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고 시장구조 법안도 이제 통과가 곧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규제 관점에서 또 많은 해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은 채택이 더 가팔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만큼은 역시나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셀더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예측한 그대로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디지털 자산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가장 관리 주체는 재무부가 될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더 세금을 활용하지 않고 모을 수 있을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과연 어떤 신박한 방법들이 나오게 될지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 장표 월별 비트코인 수익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이 8월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계속 갈 것이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8월은 계절성 이슈에 의해서 전체적인 자본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세 국면을 보이는 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익률 자체가 1.75%로 6월달 다음으로는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대세 상승장에 정점이 있었던 시기로 한번 돌려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8월에 전체 중에서 4번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번이 대세 상승장 정점이 있었던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17년과 2013년도에는 상당히 크게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미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거시경제 관점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어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8월과 9월 넘어가는 그 구간들 그리고 이 중간 어디쯤인가에서 반드시 한 번은 유의미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예외 없이 9월 달에는 또 마이너스를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패턴이 그대로 구현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10월과 11월에 힘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어떤 구간, 적절한 구간에서 과열을 해소하면서 조정을 겪게 되면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전망들은 예측을 하면은 거의 다 틀리고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워낙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대응 전략들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갈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이더리움 핵심적인 포인트 짚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큼 그 이상의 방어력과 또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알트코인의 흐름들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 재무 전략 관점에서 가파르게 채택이 이어지고 있고 ETF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순유입량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현물 ETF가 현물 상환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SEC가 땅땅땅 도장을 찍었죠. 거기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을 허용해 달라고 블랙락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기관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과 RWA 관점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푸삭 업그레이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이 여전히 강한 펀더멘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흐름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 주말 동안에 3억 달러의 이더리움이 추가적으로 샤프링크 게이밍에 의해서만 매수가 됐고 한 달 동안에 무려 100만 이더 이상이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고 TVL은 한 달간 50% 이상 증가하면서 펀더멘털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선물 시장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선물 시장에서의 미결제 약정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이 40% 이상을 가져가면서 큰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거래량 지표, 선물 거래소에서의 거래량 도미넌스 한번 살펴봤더니 오히려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자본이 이제는 이더리움이 가야 될 때다라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의 흐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클 지표들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더리움 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대형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에 유의미하게 자본의 힘과 흐름이 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더리움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축적 주소에서도 계속해서 축적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주소도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유입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선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장표는 저희가 라이브 스터디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시일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그대로 투자 관점에서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더리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22평선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RSI는 아직까지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 얘기는 제가 전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들, 과열 구간인가, 추세가 약해지는가, 변곡점을 이탈했는가,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추세가 약화되고 있는 국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RSI가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격이 22평선을 하방 이탈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지 못한다. 즉, 그냥 하방 이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됐을 때 만약에 큰 매도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기적으로 추세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한번 가지고 와봐서 상황 살펴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중요한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는 점점 더 변동성이 다가오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22평선이 202평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은 이제는 정배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삐걱할 수 있겠지만 그 강세 흐름들은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RSI가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평선은 한 번 돌파에 실패를 했는데 재차 돌파에 실패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추세가 점차 약해지는 국면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곡점으로서 22평선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여부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의 관점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물량으로 정말 중요한 메이저 코인들을 팔고 이런 행보들보다는요,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더 용이합니다. 가격 변동성도 월등하게 큰 데다가 갑자기 또 가격이 반등했을 때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미리 팔아버리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진입 시점을 또 놓치게 되기 때문에 관점을 중장기적으로 상승 관점에 먼저 중심을 두고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과 차트적인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라나와 BNB를 간단하게 펀더멘털 관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크롱님들께서 솔라나나 BNB 그리고 XRP 이런 메이저 프로젝트들을 차트 관점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만 솔라나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블록 공간이 최근에 20% 증가를 하면서 솔라나가 주간 거래소와 TPS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블록 공간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제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상향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솔라나가 RWA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큰화된 주식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솔라나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영역에서만큼은 존재감을 확고하게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2025년 상반기에 앱 매출이 4배 증가하면서 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코인이 침체되면서 전체적으로 솔라나의 펀더멘털이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펀더멘털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자본의 흐름들이요,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XRP와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프로젝트들의 기관 자본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은 솔라나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BNB인데요. BNB가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세트로 탈중앙화 거래소이죠. 팬케이크 스왑도 신고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가격이 신고점을 찍은 그 당시 상황들 한번 살펴봤을 때 미결제 악정은 여전히 낮은 구간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BNB의 선물 미결제 악정이 급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현물 시장으로의 실제 자금이 유입되면서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BNB의 상승은 근본적이면서도 건강한 상승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좌측에 장표를 보시면은 샤프 비율 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험 대비 수익률을 측정을 해보면은 근 5년 동안에 메이저 알트코인 이외에 러셀 2000이나 나스닥을 포함해서 S&P까지 포함하더라도 위험 대비 수익률이 BNB가 가장 높았다라고 보고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BNB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는 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코인 중 하나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그널로서 이더리움과 BNB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불장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BNB는 계속해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만약에 수익성 대비로 리스크가 적은 메이저 코인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BNB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이저 알트코인들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다룬 코인들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메이저 코인들입니다.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각자마다 다른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도 하고 더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가야 되는 길들이 많이 남았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코인들, 가장 근본적인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핵심 자산으로서 꾸준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롱님들, 내일은 리플과 관련해서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요. 내일 영상도 잘 확인해 주시고 남은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